미국 의대하고 통합의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이 진행하는 챕터나 슬라이드에 특정한 어떤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의대하고 통합의대 쪽도 이제 약대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유학원의 상담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로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 그다음에 유학생은 무조건 영주권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으로 정말 미국 의대 입학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대형 유학원이라고 해야 될지, 유학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이제 그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 의대는 유학생은 100% 입학이 불가능하니, 그 전에 영주권 취득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라. 그리고 이제 영주권 취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정말 한국 유학생은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이 제로이냐, 0%이냐, 미국 의대 입학에 대한 그 궁극적인 가능성, 이게 없는 것이냐.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들 궁금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의대가 약 150여 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가 약 49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49개 대학도 매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영주권 시민권자들에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트라고 하죠. TO를 90% 이상 할애하고 나머지 10% 이내에서 뭐 보통 이제 유학생을 모집한다. 상대평가로 또 모집하죠.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른데 이 10%도 안 되는 확률 안에서 많은 전 세계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 자료입니다. 5만 5천 명이 지원해서 2만 2천 명이 합격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의대 입학 경쟁률 뭐 2.5대 1 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합격률도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년 5만에서 5만 5천 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이제 복수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2.5대 1 뭐 경쟁률 이렇게 치열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각 의대별로 산정을 하다 보면 경쟁률을 어떤 학교는 뭐 100대 1에 가깝고 뭐 이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또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유학생이 이제 1959명이 지원했는데 382명이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 2만 2천 명 합격생 중에서 382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죠. 뭐 거의 2% 될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유학생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는 또 19.5%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이제 의대 준비 학생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이고 미국 학부 재학 중인 경우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스펙 중 특정 요소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외의 요소들이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요소들을 이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당연히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인종이나 국적의 문제 없이 그 학생의 스펙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학생이라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입학은 할 수 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400명 가까이 1년에 합격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영상이나 이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유학생인데 의대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들지 못하리라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의 이제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준비한다, 전체 유학생 지원자 중에서 한 400명 정도 합격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MCAT이라는 시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좀 대신에 좀 중위권의 학교에 대해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MCAT이라는 성적 자체가 MCAT은 완전 이제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적 상대평가라고 거기에서 상위의 한 1% 안에 0.1% 안에 든다라고 했었을 때
점수가 한 518점 이상, 17점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GPA가 그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어려운 건 이게 그 모인 2,000명이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다들 그 정도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걸 해야 돼서 좀 어려운 거지. 뭐, 불가능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매년 이제 정말 그 대학교 입시가 아니라 그 대학원 입시, 미국 의대 그 입시를 딱 정해놓고, 네. 준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의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현재 학생의 현재 학력이라든가 나이,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국가, 한국 포함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더더군다나 또 직장 다니신 분들도 미국 의대에 입학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 이상인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이제 내 상황에도 나도 이제 의대 입학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답변들이 이게 참 애매하긴 하죠. 이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어떤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무조건 불가능하다. 영주권 없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들었다. 또는 이제 무조건 입학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진행 같이 하자. 일단은 시작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을까?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미국 의대 입학 가능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0%인 분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가지는 먼저 생각을 하고 도전을 시작하셔야 된다. 저는 사실 오늘 미국 의대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첫째, 여기 보이신 것처럼 그 험난한 준비 과정 견딜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느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일시적 또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 의대 도전해볼까? 시대보다는 의대가 낫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의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백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우수하고 준비가 된 학생들만 입학을 하는데 그런데 백인들을 넘어서서 한국인인 내가 이제 미국 의대에 입학하려면 그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고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만 도전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뭐 지금 내가 한국에서 서울대 박사과정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도전할 때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의대 합격 가능한 방법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국 의대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절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착실하게 3년 이상을 의대 요구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셋째는 대학 뭐 이제 학부 의대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준비 과정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확실하게 의대학교에 가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학부와 의대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듀크 NUS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듀크에서 만든 싱가포르에서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국립대와 합작을 한 대학원에서 이제 메디컬 스쿨 하는데 이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일단 입학을 하면은 일단 학교에서 성적에서 이제 괜찮아서 입학을 하면은 뭐 앞으로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이제 재정 지원이 나와요. 재정 지원이라고 해도 그 얼마만큼 재정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펀딩을 해줘가지고 뭐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라 정말로 이제 본인에게 꼭 하고 싶은 열정, 이제 목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로는 실은 학업적인 능력을 본인이 보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어느 정도 학업적인 탤런트가 그래도 괜찮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거를 놓고서 좀 합리적인 방안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는 이제 대학원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학부를 입학하는데 학부는 이제 그 BS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4라고 말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로 가는 방법과 이제 두 번째 그로 학부 과정과 의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BSMD 통합의대 과정 프로그램이 있죠. 통합의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한 이제 고등학생 선발해서 학부 입학을 마치게 되면 일부 조건만 유지하거나 맞추면 특별한 단계 없이 의대 입학까지 보장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의대 준비에 대한 대해서 GPA나 MCAT에 대해서만 간단히 나와 있고 곧바로 이제 의대 랭킹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의대 랭킹만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뭐 의미가 없죠.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원자에게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준비 요소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의대에 이제 그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이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량 평가 대상 요소, 정성 평가 요소 두 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 정량 평가 요소로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학부 필수 이수 과목 이수해야 되고 이수 과목에 대한 GPA 그리고 MCAT 시험 점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 GPA는 뭐 당연히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아래 이제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은 이제 본인도 노력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잘 짜고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이제 가급적 빨리 이런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의대 지원 시기도 잡을 수 있고 안 좋은 학점은 이제 방학이나 특정 기간에 리테이크해서 GPA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시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학부에서 커리큘럼 의대 준비 학생이 학부에서 커리큘럼 짜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선 GPA를 이제 무조건 최상위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장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충분히 맞추면서 MCAT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일하시는 어드바이저나 이렇게 또 상의를 하고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원래 대부분 신입생들이 듣는 수업들을 추천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이제 칼큘러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이제 저희가 딱 생각했었을 때 먼저 들어야 되는 캠, 뭐 올가닉 캠 같은 것들 되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MCAT 시험을 보고 가능한 한 이제 좋은 GPA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그래도 3학년 때에서 좀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서 빠르게 해보고 싶다. 그게 아니면은 한 1년이라도 조금 더 길게 잡아보고 이걸 준비하고 싶다. 그에 맞춰서 베스트 플랜을 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또 커리큘럼을 짜면서 활동들을 같이 넣고 뭐 활동을 뭐 할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은 이제 학부에 그 BS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이제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정성 평가 요소를 좀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 정량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정성 평가 요소들을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 의대에 실질적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의대 지원자들의 GPA나 MCAT의 어떤 그 점수 구간대별의 어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비슷한 라인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선발할 때 이 정량평가 요소보다 정성평가 요소를 요즘에 물론 학교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정성평가 요소가 더 중요시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이 있는데 쉐도잉은 뭐 이제 학생이 학교 주변에 있는 병원에 열심히 서치해서 그래서 이제 쉐도잉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들이 기본이긴 한데 학교에 내가 다니는 대학 학부에 의대가 있고 또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도움으로 어떤 그 병원 내에서 쉐도잉을 신청하게 되면 더 편하겠죠. 그다음에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경우도 학생이 서치해서 직접 찾아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섭외할 수 있는. 또 이제 학생이 하다못해 학생이 간과하는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도 또 이제 의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보통 내부에서 최대 6부까지 필요한데 추천서도 보통 개인 추천서가 있고 교수협의회 추천서가 있고 종합 추천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그 학생의 의대 합격률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 더 많은 요소들을 정말 하나하나 깨알같이 너무나도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션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대 준비 요소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 요소의 중요성,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GPA나 MCAT이 안 된 친구들은 정성평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음, GPA와 MCAT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같은 GPA와 같은 MCAT 점수를 갖고 있는 그 경쟁군이 최소한 100명은 넘을 거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애초에 정성평가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쉐도잉 발런티어 레코드, 거기에서도 굉장히 얘네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걸들을 결국은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져 왔는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려줘야 될 텐데, 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음, 음. GPA와 MCAT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이 쉐도잉과 발렌티아 이 레코드들을 절대, 네, 꼭꼭 챙겨야 될 요소죠. 본인이 특히나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수많은 의대 준비 요소들 중에서 정말 집중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많은 정성평가 요소들을 학생이 이제 대학의 BS가 아니라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전담 어드바이저가 준비하고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중위권 학교라도 프리메드로 입학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제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제 의대 준비를 희망하는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갖고 계신 이 뭐 바이올로지 계열의 학사학위를 가진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학원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 쪽 판매디랩에서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다른 유학원에서 너무 잘못된 그 상담을 받고 오셔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의대,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냥 기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의대들의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좀 찾아봤고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제 베일러, 보스턴, BU, 케이스 웨스턴, UCLA, 코넬, 뭐 메이오, NYU 이런 학교들이에요. 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이 학교들 홈페이지에 저기 MD 과정에 대한 그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들어가면 정확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심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서 바첼러 디그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대학교 재학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미국 의대를 가시려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미국에서 이수해야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유학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주요 사이언스 과목하고 랩, 이거는 온라인 이수 불가능하고 반드시 전통적인 교실이 운영되는 실제 실험실에서 이수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이 학교 의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다른 의대들도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말룬티어 중에 뭐 이제 닥터 쉐도잉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쉐도잉이 우대다. 그다음에 메디컬 발론티어도 미국에서 기록 우대. 여기에서 보면
권고사항,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권고사항이라고 써 있거나 우대, 유리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걸 보고 아, 나는 한국에서 해도 되겠지. 이거 무조건 필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거의 경쟁력에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한국이나 다른 국가, 미국이 아닌 제3국가의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들 같은 경우엔 미국 의대를 희망하신다면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메디컬 스쿨을 준비를 했었을 때, 정작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건 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실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원서를 넣어야 되고, 정말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애초부터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다르고, 이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좀 이제 너무 사기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신뢰가 너무 떨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미국 의대 지원자들의 학부에서의 필요 스펙, 이게 정량 평가 요소, 정성 평가 요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량 평가 요소에서 이제 의대 필수 이수 과목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 입학 후에 이수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금 바로 전 페이지를 일단은 옆에 잠깐 놔두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일부 과목들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미국 대학 입학 후에 면제받는 방법도 유학원들이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이 미국 의대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학원에서 보통 상담을 받으면 많은 유학원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미리 온라인 이수하고 미국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상담을 온 학생들이 다른 유학원에서 그렇게 상담받고 저한테 확인차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 볼게요. 자,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의대가 지원자에게 미국 대학에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9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90학점이라면 거의 3학년까지, 3년이에요. 3학년까지 이수한 학생을 원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미국 대학에서 1학년부터 입학해서 3학년까지 최소한 결국 미국 대학을 졸업하라는 얘기고요. 물론 일부 의대는 이제 좀 더 유연한 조건을 내걸긴 하는데 대부분의 의대가 저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부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수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겠죠. 미국 학부에서는. 그렇지, 졸업을 위해서. 그렇죠. 미국 의대가 이 온라인 이수 과목을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이나 메디컬 말런티어 이런 것들 100시간, 말런티어는 400시간, 450시간 이거는 높을수록 경쟁력을 만들려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1, 2년 만에 못 만듭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2, 3년 걸려요. 이것도 뭐 휴학하고 이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학원들이 얘기하는 온라인 이수 불가능. 이렇게 만들고 학부 2학년이나 3학년을 편입한다면 이 쉐도잉이나 발론티어 언제 할까요? 못 하죠. 이걸 한국에서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영주권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인데 이제 한국의 대학교를 재학생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도 졸업할 때까지 이 조건을 다 뭐 어차피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졸업 후에 갭이어 때 이런 거 준비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해져. 포스트백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뭘 어떻게 갭이어 때 이걸 따로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학생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제대로 준비 못하고 의대 지원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국으로 이제 졸업하는 미국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학생 비자 만료돼서 그냥 반강제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경우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약대도 그렇지만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유학원들을 통해서 비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중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은 그전에 자료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다라는 유학원이 있을 때, 음, 있다고 하셨을 때, 혹시 이분들이 약간
그 미국의 의대 메디컬 스쿨 중에 캐리비안 쪽에 있는 메디컬 스쿨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이제 또 이제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의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고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메디컬 스쿨을 이제 보면 가끔 가다가 또 캐리비안에 있는 뭐 메디컬 스쿨이고 똑같이 미국 자격증 주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굉장히 다르고요. 굉장히 다르고 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말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주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메디컬 스쿨을 이제 캐리비안 쪽 가서 이렇게 하는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외의 방법, 정말 그게 캐리비안에 있는 미국 이제 뭐, 정말 말로만 해놓는 약간 그 메디컬 스쿨이 아니고서는 이걸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해야 된다. 물론 입학 시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면 더 유리하고요. 미국 대학 재학생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같은 거를 하셔야 더 유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뭐 12학년이라고 하면 뭐 선택의 여지 당연하겠지만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놓은 학점 거의 인정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하시고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요소들을 3년간 만들고 의대 지원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통합의대 입학 불가능할 것이냐, 통합의대 장단점, 프리메드, BSMD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미국 통합치대에 비해서 이제 통합의대는 이제 통합치대보다 통합의대가 더 어렵고 입학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이제 정보들이 많이 한정돼 있거나 조금 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자면 미국 통합의대 이제 BSMD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부 과정하고 의대 과정이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서 학생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으로 학부로 입학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많은 BSMD 프로그램이 보통 8년, 4 플러스 4, 8년이고 일부 프로그램이 이제 7년짜리 프로그램, 6년짜리 BSMD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많은 미국 의대들이 기존의 이제 BSMD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분위기예요. 많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BSMD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게 될 경우에 학부 과정에서 일부 이제 일정 요소의 어떤 GPA만 유지하면 뭐 MCAT도 면제받고 이제 의대까지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BSMD 프로그램은 의대가 운영하는 거고요. 주체는 BSMD 프로그램은 약 6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MCAT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60개 중에서 한 15개 의대 프로그램만 MCAT이 면제되는 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MCAT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합 의대라 할지라도 BSMD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입학이 최종 의대 진학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BSMD의 장단점을 보면 말씀 뭐 그냥 뻔하죠. 여기 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부 의대 동시 입학까지 잠정적으로 보장해 주다 보니까 GPA나 MCAT을 충족하면 의대 진학까지 이제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BSMD는 또 일부 대학 의대들이 MCAT을 면제해 주거나 낮은 점수 수준만 요구하고 이제 입학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BSMD가 이제 6년, 7년짜리라서 기간도 줄어듭니다. 근데 단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점을 보자면 이제 BSMD가 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최소 1년에 5명에서 최대 20명 정도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이런 인원들만 선발하고 있고 합격률이 5% 미만입니다. 그리고 BSMD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생들 엄청나게 높은 SAT와 그다음에 GPA, 메디컬 액티비티 엄청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BSMD 프로그램은 학부와 의대를 제휴된 학교에서만 이수할 수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BSMD는 유학생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인스테이트나 영주권 시민권자 기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여기 그 BSMD의 경쟁률 보면은 BSMD 이제 합격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자 중에 전체적으로 3, 4%밖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에서 20명 선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미국 의대 졸업생의 3% 정도만이 BSMD 출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97%는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학부에서 4 플러스 4로 간 학생들이다. 그 얘기가 BSMD가 그만큼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 어떤 의대가 있으면 그 의대에 입학하는 BSMD 학생이 그 전체 의대 시트 중에서 3%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수를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 BSMD 통합의대보다 차라리 중상위권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리메드 학부로 입학하는 것을 그래서 4 플러스 4로 가는 걸 당연히 더 추천을 하죠. 사실 저는 BSMD는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프리메드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학생에게는 있어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가장 어프로처블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어, 네,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네, 말씀하신 분께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BSMD가 정말 좋기도 하지만 실은 이 BSMD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준비해서 이게 될 확률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가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학생 한 명 있긴 한데, 보면은 좀 뭐랄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프리메드로 가서 4 플러스 4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신 학생이 이제 그 웨일 코넬에 입학한 학생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시원 선생님이 입학시켜 주셨던. 네네네, 어떻게, 간신히 정말, 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학생이 고등학교 11, 12학년이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데 프리메드로 이제 학부를 선택해야 될지 BSMD를 도전해 볼지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드랩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